설마 이게 사람 뼈? 이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은 텃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뼈는 내 아들의 유골이라는 것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영숙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작은 한숨과 함께 이불을 젖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고요함이 영숙을 감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영숙에게는 며느리 수진이 있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액자 속 아들 동현의 얼굴이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36의 나이로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 동현아, 엄마 또 하루 시작한다.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영숙은 동현이 들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8년 전 동현이 사라진 후 영숙과 수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했습니다. 5년 전 영숙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수지는 친딸처럼 간병을 도왔어요. 그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영숙이 혼자 남게 되자 수지는 더욱 신경 써서 영숙을 보살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챙겨줬어요. 수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영숙은 그런 생각을 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텃밭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상추, 깻잎, 호박,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진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수진이가 깻잎 좋아하는데 이것들 좀 따줘야겠네. 영숙은 호미를 들고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텃밭 일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수진이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숙을 부러워했어요. 그런 며느리 어디 있냐? 친딸보다 더 잘해주네.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해줘서 기분이 좋네. 무슨 일이야? 오늘 카페에서 일찍 끝나거든요. 어머니랑 저녁 같이 드실까요? 고기 구워 먹을까 하고요.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고기 사느라 돈 아깝게. 어머니가 뭔가 해줄게. 어머니, 돈이 아깝긴요. 어머니 맛있는 거 해드리는 게 제 행복이에요. 수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영숙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두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럼 몇 시에 갈까? 6시쯤 오세요. 제가 미리 좋은 재료 사놔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기상청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에 큰 비가 온다는데. 수진이 혼자 사는 게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영숙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된장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끓여서 가져다 줘야겠어. 영숙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도 넣고 호박도 넣고 대파도 송송 썰어 넣었어요. 수진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텃밭에서 깻잎도 몇 장 따왔어요. 수진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어요. 벌써 바람이 이렇게 부네. 영숙은 된장찌개를 보온 용기에 담았습니다. 깻잎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우산도 챙겼습니다. 수진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집을 나서니 바람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우산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마을길은 평소보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자 씨, 어디 가세요? 이 바람에? 수진이가 저녁 해준다고 해서요. 아이고, 역시 수진이가 참 잘해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친딸보다 더 잘해줘요. 영숙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비 온다니까. 네, 고마워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수진이 혼자 있을 텐데 빨리 가서 함께 있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집에 혼자 있을 텐데.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수진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영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깜깜했어요. 어? 불이 꺼져 있네? 평소 이 시간이면 수진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카페가 5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영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어디 갔을까?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어요. 그때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파는 소리 같았어요. 뭐지?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 톤, 꺼진 집 불빛, 그리고 이 이상한 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보온 용기를 문 앞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돌기 시작했어요. 뒷마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영숙은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삽질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에 누가 땅을 파지?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 소리는 분명히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숙은 알았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영숙은 손전등을 켜고 수진의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것 같아서 영숙은 우산을 접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어디 간 거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소 수진은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거든요. 18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삽질하는 소리였어요. 금속이 흙을 파는 그 특유의 소리.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에 누가 땅을 파지? 혹시 수진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강도라도 든 건 아닐까요? 담장 모서리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수진이 삽을 들고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입에 물고 있어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 있었어요. 저게 수진이야? 영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단정했던 수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마치 미친 사람 같았어요. 수진이 파고 있는 구덩이는 꽤 깊었습니다. 무릎까지 올 정도였어요. 주변에 하얀 것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씻겨 드러난 것들이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뼈야?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서운 예감이 올라왔습니다. 크기를 보니 동물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컸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손전등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굴렀어요. 어머니!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 급하게 삽을 던지고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수진아, 내가 물어본 거 대답해. 이게 뭐야? 영숙이 흩어진 하얀 것들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아, 이거요? 예전에 키우던 개가 죽어서 묻어뒀던 곳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개라고. 영숙이 더 가까이 다가가 바닥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크기나 모양이 개 뼈 같지 않았어요. 너무 컸고 모양도 사람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머리뼈 같은 것도 보였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 개뼈야? 네, 당연하죠. 태풍 때문에 땅이 패여서 뼈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으려고. 수진이 설명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그리고 자꾸 영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영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불안함이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이 뼈들 정말 개뼈 맞아?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물론이에요. 뭐 다른 거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수진이었어요. 항상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투였는데 영숙의 안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럼 언제 묻었어? 어떤 개였는데? 한 10년 전쯤요. 믹스견이었어요.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때 개를 키웠었나? 영숙이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하지만 수진이 개를 키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셨을 뿐이에요. 오래 안 키웠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영숙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8년간 함께 지낸 사이였는데 수진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어요. 수진아, 너 어머니, 비 많이 맞으셨죠? 빨리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수진이 재빨리 영숙의 팔을 잡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저항했어요. 아니야. 나는 이것부터 확인하고 싶어. 어머니, 정말 개뼈예요. 뭘 더 확인하시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톤으로 말하지 않았던 수진이었어요. 항상 부드럽고 정중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파고 있었어? 이 밤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요. 비가 오면 더 패일까봐. 그럼 낮에 하지. 왜 밤에? 영숙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너무 캐묻지 마세요. 그냥 개뼈라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화에서 들린 떨리는 목소리, 꺼져 있던 집 불빛, 그리고 지금 이 상황. 혹시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숙은 다시 흩어진 뼈들을 바라봤어요. 크기가 사람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큰 머리뼈는 확실히 사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들어가요.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수진이 더 강하게 영숙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요. 수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걸요. 알겠어. 들어가자. 영숙은 일단 순순히 따라가는 척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파고들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표정과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사나운 동물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개뼈일까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8년 전 사라진 동현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깊이 뿌려졌어요.
새벽 2시.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뇌리에서 어젯밤 본 광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일그러진 얼굴, 빗물에 씻겨 나온 하얀 뼈들, 그리고 그 어색한 변명들. 동물뼈라고 했는데 영숙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게 우리 동현이? 영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동영상 촬영 버튼을 찾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걸쳤어요. 손전등도 챙겼습니다. 다시 수진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만큼 새지는 않았지만 쌀쌀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을길은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73세의 몸으로 이 밤에 밖을 돌아다니는 게 무모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현이를 찾아야 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수진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영숙은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뒷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젯밤 뼈가 있던 자리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역시 치웠구나.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불빛이 움직였어요.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큰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뭐지? 수진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빠르게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봉지들이 무거운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장 모서리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봉지들을 트럭 뒤쪽에 싣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총 5개의 큰 봉지였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진은 몇 초간 굳어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또 여기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니? 그 봉지들이 뭐야? 영숙이 트럭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그냥 그냥 뭐야? 새벽 2시에 무거운 봉지들을 트럭에 싣는 게 그냥이야? 영숙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게 우리 동현이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그래? 정말 우리 동현이야? 영숙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 기다려온 진실이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흐느끼듯 떨렸어요.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왜? 왜 그랬어?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살인사건이에요. 18년 전에 사라진 제 아들을 지금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더 떨고 있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18년간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동현을 그리워했던 사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무 말 하지 마.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싫어.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경찰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의 거짓말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멈췄습니다. 형사 박민수가 차에서 내려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형사였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트럭 뒤를 살펴봤습니다. 검은 봉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 봉지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장갑을 끼고 봉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얀 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수진 씨,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8년간 믿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김미영 씨,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8년 동안 완전히 속았어요. 제 며느리라고 믿었는데.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사건 당일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005년 12월 23일이었어요.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영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동현 오빠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망하고 나서 매일 그랬어요. 저를 때렸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리고 발로 차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밀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랬더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수진이 흐느꼈어요. 바로 죽었어요. 숨을 안 쉬었어요.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감옥에 갈까봐. 그래서 뒷마당에 묻었어요. 그리고 18년간 숨겼다는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형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이동현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정말 우리 동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18년간 완벽하게 위장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와 가족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정당방위였습니다. 하지만 18년간 시신을 은닉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졌어요. 영숙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동현이를 죽인 건 용서할 수 없었지만 수진이 당했을 고통도 이해가 됐어요. 내가 동현이를 잘못 키웠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어요. 수진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안함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어요. 판결 후 일주일 동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몇몇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영숙은 혼자 무덤 앞에 남았어요.
새로 만든 묘비에는 이동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드디어 널 찾았구나.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었어요. 18년. 참 오래 걸렸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동현아, 왜 그랬니? 수진이한테 왜 그랬어?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나? 여자를 때리는 나쁜 아이로 만들었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어요. 미안하다, 동현아. 다 엄마 잘못이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됐어. 수진아,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영숙은 한참 동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동현도 찾았고 진실도 밝혀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73세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잃었습니다. 동현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묘비가 석양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뒤돌아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 쓸쓸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74세가 된 영숙은 여전히 작은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몸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고 허리도 자주 쑤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아침마다 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동현의 사진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동현아, 엄마 오늘도 살아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끔 무의식적으로 수진을 찾을 때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왜 안 와? 아, 맞다. 그럴 때마다 현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참 불쌍해.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18년 동안 완전히 속았다니. 지나가는 말들이 영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도 불편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이웃들과 마주치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볼지 말지 고민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수진이 뭐라고 할까요?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결국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글씨체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의 단정한 글씨였어요. 하지만 매일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8년간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동현 오빠를 죽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숙은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영숙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전해졌어요. 영숙도 그런 기분을 알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음.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웃을 때, 이야기 나눌 때 그때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영숙도 그런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함께 웃었던 날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교도소에서 매일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수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마음이 뭐지? 자신도 모르겠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결심했어요.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한다고 할까? 아니면 원망한다고 할까?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마음에 드는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썼어요. 수진아, 편지 잘 받았어. 내가 미안해하는 마음은 알겠어. 글씨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됐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18년 동안 나를 돌봐준 마음만큼은 고마웠어. 진심이었어요. 동현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건 엄마로서 정말 미안해.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동현이를 잘못 키웠나 봐. 그런 나쁜 아이로 만들어서 미안해.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제라도 마음 편히 가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 길에 동현의 무덤에도 들렀어요. 동현아, 엄마가 수진이한테 편지 썼어. 묘비가 조용히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내가 때렸다니.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도 남은 시간 잘 살아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사 민수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형사님. 안녕하세요. 민수의 얼굴이 밝았어요.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살아야죠. 뭐 어쩌겠어요.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일을 다 겪으시고도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정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알게 됐고, 그래도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가끔 안부 여쭐게요. 고마워요. 형사님. 민수가 떠나고 나서 영숙은 혼자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구나.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어요.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영숙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수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도와주러 왔어요. 순자 씨, 혼자 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배려가 되었습니다. 가끔 동현의 무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아, 엄마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너도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남은 시간 잘 살 테니까 수진이도 교도소에서 건강했으면 좋겠어. 영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찾은 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길고 힘든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74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영숙에게는 미움보다 이해가, 원망보다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